질문 찾아. 몇 번? 몇 번 볼까요? 질문을 해. 안 되는 게 어딘지를 알아야 해줄 거 아니야. 아까 대형이요. 영상을 봤어요? 네. 본 거 맞아요? 봤으면 거의 모를 리가 없는데 쟤네들도 쉽다고 하는 것 같아서 안 봤죠 선생님? 야 질문해 얼른. 저 없습니다. 저번에 또 어. 개념만이라도 한 번만 같이. 그러니까 일단 이걸 질문 받고 내가 시간 나면 좀 해주기는 할 텐데 영상 보니까 좀 빠르긴 한다 어떻게 보면. 알겠죠? 야 그럼 질문 없으시죠 오늘? 쌤 영상 어디 있어요? 저쌤 영상 또 보고 싶어요. 아니 그 필요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면 쌤이 맞춰서 보내줄게요. 예를 들면 어느 단원 영상 주세요 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씨 안 왔을 때 영상 올리셨나요? 네 올라가 있어요. 저는 또왜 올리는? 거기 네가 얘 초가집 갔다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요? 저그 그거보다 그때 무슨 뭐 했었는데? 여기서 뭐 아니야 뭐가 됐어. 이렇게? 빨리 삭제를 제스처를 해야 하시는 되겠구만. 아, 네. 그 질문 진짜 없어? 왜? 야 숙제는 진짜 봐봐. 안 했어요 저. 아니 좀 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막 나가는 거야? 노트 채점. 여기는 뭐 듣고 여기 채점해야 돼요. 뒤에. 아니 야 얘들아 이게 너무 심한데?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야? 예은이는 문제가 있었어? 어디가 문제였어? 문제가 있는 유형은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치고 일단 안 들렸죠. 아 그런 거야? 네. 야 시험 끝났는데 이제 안 하면 문제 하실 거예요. 너네 기말 준비 곧 해야 되는 것도 알잖아. 할게요. 혼을 안 내니까 이러는 거지. 오늘은 그냥 진도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는 169쪽까지 그냥 다 받을 거니까 앞에 거 채워서 오시고, 그 다음에 시윤이는 영상을 보고 풀어보는데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해줄 거니까, 오케이? 영상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영상 보고 와서 예를 들면 뭐 유형 어디를 못 하겠다든가 아니면 몇 페이지 몇 번을 못 풀겠다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이면 좀 도와주기가 쉬우니까 한 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난이도가 그 파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뭐 헷갈리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다음 시간까지 숙제 다 해올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리식 갈게요.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170쪽 보세요. 170쪽. 유리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면 뭐랑 뭐로 나뉘죠?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니고, 뭐 정수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대부분 어떤 애들 얘기하는 거야? 분수나 소수꼴로 표현되는 애들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식에서 똑같아요. 이 유리수에서 수를 뭐로 바꾼 거야? 식으로 바꾼 게 유리식인 거야. 그래서 유리식은 원칙적으로 어떤 애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항식이랑, 이게 약간 정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항식 1차식, 2차식, 3차식 있지? 요 다항식이랑 그 다음에 분수식으로 나눠요. 근데 다항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때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우린 주로 뭘 다룰 거냐면 요 분수식에 대해서 좀 다룰 거다. 이 분수식은 정확히 말하면 분모에 뭐가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분모에 뭐 변수가 있는 식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기억부터 비읍 아래 보시면 1번에 다항식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다항식. 분수가 있다고 모두 분수식이 아니에요. 알겠니?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변수가 있는 식이 분수식인 거야.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생긴 건 분수식처럼 생겼지만 이거 분모의 숫자가 아니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이런 건 옆에 쓰다 다항식입니다. 니은은 분모에 x가 있죠. 여기 분수식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도
다항식이에요. 분모가 상수이기 때문에. 그럼 리을은 분수식 맞는 것 같고요. 미은 다항식, 비읍도 비읍은 분수식 되겠네요. 괜찮니? 기억이 강함식이에요? 기억 다항식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숫자가 있는 게. 근데 네. 리을이 뭐예요? 뭐 같아요, 리을은? 다항식. 왜요? 분모에 x가 있는데 왜 다항식이에요? 네. 아 그렇게? 아니 왜? 다항식이란 뭐죠? 분수식? 분수식이요. 그 안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우리가 흔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됐니? 괜찮아? 네. 그럼 넘어가서 우리 유리식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유리숫대랑 똑같아요. b분의 a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어때? 분수는 다른 분수야? 같은 분수야? 같은 분수지? 근데 이게 이제 뭐야? 식이어도 어떻다는 거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근데 이렇게 분모 분자의 일정한 걸 곱하는 건 주로 언제 많이 활용하냐면 통분할 때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통분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b분의 a라는 식이 있으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뭐 해도 돼? 나누기에도 식이 똑같은 거죠. 이런 건 주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약분할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럼 통분은 주로 뭐 할 때 많이 쓰는 거야? 분수식끼리 합을 하거나 또는 빼기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 아래 3번 있네요. 3번 다음식을 뭐 하시오? 다음식을 통분하시오. 그래서 여기는 x-1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서 여기 지금 x- 있고 여기는 x 플러스 있잖아. 통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2분의 1 있고 3분의 1이 있어. 통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3 곱해주고 맞아? 대신에 분자도 똑같이 3을 곱해주고 여기다 2 곱해주고 분자도 똑같이 2 곱해주고 맞니? 네. 이제 통분해 주려면 x-1에다가 뭐 곱해줘? x 플러스 1을 같이 곱해줘. 대신에 분자도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x-1을 곱해줘야 되겠지. 대신에 분자에 똑같이 x-1을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분하신 다음에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5번 보겠습니다. 5번. 그런데 5번 보니까 이거 2차식이잖니? 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좀 지우고 갈게요. 이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1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16분의 1을 통분을 하는데 그냥 이거를 통분을 12 곱하기 16분의 16 그 다음에 12 곱하기 16분의 12 이렇게 통분은 보통 잘 안 하시죠? 네. 맞니? 물론 이게 뭐 잘못된 통분은 아니지만 괜찮아?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진 않잖아. 그치? 왜? 우리가 10이랑 16의 최소 공배수를 보자면 얼마야? 얘랑 최소 공배수는? 48이니까 맞아. 48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8 만들려면 얼마만 곱하면 돼? 4만 곱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는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때? 훨씬 더 라이트하게 통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 거기 5번 같은 경우 보면은 분모가 이렇게 뭐야? 2차식으로 좀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뭘 해주시면 인수분. 그렇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또 공통되는 걸 찾는 게 어떻다는 거야? 훨씬 쉽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5번은 첫 번째는 인수분해 한 거 쓸게요. x-1이랑 x 플러스 2랑 곱한 거 분의 x-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옆에 계신 분은 x-4랑 x 플러스 2랑 분의 얼마야? x-3 이렇게 쓰실 수 있겠지? 그럼 통분하려면 이제 뭐야? 얘는 이렇게 있는데 얘랑 비교했을 때 공통된 거 있지? 요건 뭐 굳이 챙겨줄 필요 없을 거고 없는 것만 채워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x-4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실 거야. 그럼 대신에 분자도 똑같이 뭐 해주면 돼? x-4를 곱해주시면 되겠지.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면은 x 플러스 1 똑같으니까 이거는 채울 필요 없고 여기 x-가 있는데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x-1을 채워서 이렇게 통분을 해주실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럼 대신에 분자도 똑같이 x-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괜찮습니까? 굳이 전개한 거 안 써도 돼요. 통분하라고 했을 때 굳이 뭐 전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쓰셔도 푸셔도 크게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만약에 내가 얘를 더하거나 빼라고 하면 이럴 때는 분자 정도는 뭘 해주시는 게 좋아?
전개해 주시는 게 좀 더 아마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니? 자, 그럼 그 아래 6번. 이거는 뭘 하라고 시켰냐면 약분을 하래. 쓰고 와. 쓰시면 됩니다. 쓰고 오세요. 6번이요? 네, 바로 아래에 있는 6번 들어보세요. 야, 24분의 36이라는 숫자가 있어. 이 약분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뭐 천천히 하면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8이고 뭐 이렇게 약분하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니는 12번 이상인가?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너네가 이거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약분한 거야? 많이 풀다 맞아요. 그러니까 니들 눈에 이 24라는 게 어떤 거 보이는 거야? 예, 2가 한 3개 정도 있고 3이 하나 있는 친구인 거고 맞아? 이 36 같은 경우는 2가 2개에다가 3이 2개인 친구니까 사실 요걸 우리가 이제 한 번에 탁 하고 안 나오니까 찬찬히 이씩 약분하고 이씩 약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숫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인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소인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식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니까 문제 쓰세요 여러분들. 유리식 같은 경우는 뭘 해라? 인수분해를 해라. 오케이? 인수분해를 하시면 뭐야? 공통 인수가 보일 거다. 그리고 우리 통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까 배웠던 통분을 하든 괜찮아? 약분을 하든 결국은 뭘 하셔서 하게 된 거야? 인수분해를 해서 하시는 게 뭐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미리미리 계산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겠죠? 다혜야 정신 챙기거라. 알겠니? 자 그러면 6번 보니까 미리 인수분해서 쓸게요. 이거는 분모는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랑 곱한 거라고 쓰면 되겠고 분자는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2랑 곱한 거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공통이지? 이렇게 약분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답은 x 플러스 5분의 그렇지 x 마이너스 1하고 나오는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던 인수분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옆으로 넘어가면 9번인데요. 그 전에 8 네 해요. 인수세제곱 그거 하고 있어. X 마이너스 1을. 야 8번에다가 이거 필기해놔. X제곱 더하기 요거 써놔. 알아서 해줄 테니까 써서 풀어서 와. 알았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은 이거 그리고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잘 외워놓으셔야 나중에 보일 때 좀 편해요. 알겠지? 맞아. 이거 되게 많이 외웠는데. A제곱 마이너스 AB. 자, 이거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 앞에 거 제곱 곱하면 뭐야? A지. 부호를 바꿔.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를 잘 외우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굳이 따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A 마이너스 B 쓰기로 했었지.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이니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뭐야? 부호를 바꾸기로 했었지? 그래서 플러스 AB 되는 거. 이거를 A-B 괄호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복잡한 거 인수분해 못 하시게 되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뒤에 거 제곱하시면 B제곱을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8번은 요거 가지고 한번 인수분해 해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x 플러스 1분의 2랑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하래. 분수 더하기 분수지?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돼. 그치? 그래서 뭘로 통분해요? 지금 여기 x 플러스 1 있으니까 여기다 x 플러스 2를 추가해주면 되겠지. 대신에 분자에도 똑같이 x 플러스 2 추가해주고요. 여기는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뭘 추가해주면 돼? x 플러스 1을 추가해주면 되겠지? 분자도 똑같이 x 플러스 1 추가를 해주시면 통분했을 때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를 곱한 걸로 통분했어요가 되는 거야. 맞니? 그 다음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이거 전개하시면 x 플러스 1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3x 이렇게 더하면 5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랑 곱한 거분에 3x 플러스 5 하고 쓰시면 되겠구나. 괜찮아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좀 잘 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됐니?
거기 16번도 한번 해볼게요. 16번. 16번에는 자 일단은 식 나누기 식이지 나누기는 얘들아 동그라미 치고 뒤집어서. 그렇지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식이잖아. 우리 이제 분수끼리 더하거나 아니 곱하거나 나누기 할 때는 뭐가 되길 기대해야 돼? 분수끼리 곱하기 하나 더 나누기 할 때는 그것이 약분을 기대해야 되지. 근데 전에 방금도 얘기했던 것 같아. 식에서 약분을 편하게 하려면 뭘 해라? 인수분해. 그렇지. 인수분해해서 쓰자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16번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분모는 x-2랑 x-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분자는 그냥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는 역수취해서 곱하기로 바꿀 거야. 됐니? 역수취하면 분모로 누가 올라가? x-2가 올라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분모도 그냥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인수분해를 해서 x-1이랑 x 플러스 1이랑 이렇게 쓰자 이건 거야. 괜찮아?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x-1이랑 x-1이랑 약분되지.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이랑 약분되지. 맞습니까?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는 거야? 분모는 x-1이랑 x-3 곱한 건 남겠고 분자는 1만 남겠구나. 그래서 굳이 분모 전개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요 정도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71쪽에 괄호 2번에 별표 크게 하나 쓸게요. 별표 하나 크게 치시고 수능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 여기 네. 171쪽에 괄호 2번에 부분 분수로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외곽 별표 하나 치시고 수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고1 때 나오고요. 고2 때도 나오고요. 심지어 고3 때도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 1학년 때 한 번에 마스터하고 넘어가셔야 나중에가 편해지는 거야. 알겠니? 이거 1학년 때 막 어중뛰게 하다가 2학년 때 또 배워야 돼요. 3학년 때 또 배우면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부분 분수인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자면 요래요.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식이 있으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자는 거야. b-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이렇게 분해해서 써도 되더라가 얘기인데 근데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니 이거? 이상한 거 없어? 있어요. 뭐가 이상해? 좀 부어요. 아니요? 아니, 식 자체는 이상 없어. 이거 미리 말해줄게 알겠지? 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원래 식을 길게 쓰는 게 편하냐 짧게 쓰는 게 편하냐? 짧게요. 또 짧게 쓰는 게 편하잖아.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얘가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심플하잖아. 얘는 복잡하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심플한을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이유가 사실 좀 있어요. 그게 약간 요 부분 분수의 가장 큰 의미이고 그것 때문에 좀 잘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한글이라는 게 문장형으로 외우시면 b-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됐니? 물론 그래도 잘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내가 지금 거 가르쳐줘 보니까 그렇게 외운 애들 1학년 때 어설프게 넘어가는데 2학년 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2학년 때 좀 했는데 2학년 심지어 1학기, 2학기 다 나와요. 1학기 때 어떻게 넘어가다 2학기 때 또 물어보면 몰라. 이러면 너무 고생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방법은 달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아직 딱히 방법이 없으면 선생님 방법 쓰세요. 일단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이거 참고로 두 개가 다 식이야. 식 따로따로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통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시는 걸 추천해요. 작은 수 혹은 작은 식. 됐어? 그다음 뒤에는 큰 애를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편해요. 됐니? 자, 그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는 B가 뭐야? 큰 거, A는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맞아. 큰 거에서 뭘 빼세요? 작은 거 빼서 역수 취하세요. 여기까지만 안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다시 어떻게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무슨 수? 역수 이렇게 외웁니다. 괜찮아? 이거 중요한데. 시윤아 이거 중요해. 아, 큰 거에서 역수 취한다. 알겠어? 네. 이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은 왜 안 외워도 되냐면 아니 이게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 그치? 그 두 개를 뭐 한다는 개념으로 쓰면 돼? 따로따로 분리해요 라고 외우시면 되거든. 뒤는 오케이? 그러니까 뒤는 따로 이렇게 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 그러면 2번 하기 전에 2번 해볼게요. 2번
예를 들면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걸 쓸까요? 2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됐니? 그럼 이걸 부분분수로 만들려면 아까 한 것처럼 한번 해볼까? 앞에 작은 수 뒤에 큰 거 썼지? 4 빼기 그렇지. 4 빼기 2 하면 2지. 무슨 수? 역수. 이렇게 외웁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괄호 열고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요거 분수를 쪼갠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이랑 뭘로 나왔는데? 4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랑 4분의 1인데 가운데 5는 빼기로 쓰시면 돼요. 쌤, 그러면은 저기 작은 거랑 큰 거를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식을 쓰는 거. 만약에 대부분 문제는 앞에 작은 게 잘 써있기는 한데 아니면 옮겨 쓰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연습을 해보자면 거기 있는 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17번. 17번에 x 플러스 1분의 1이랑 x 플러스 1을 곱한 부분에 1을 부분분수로 만들래. 괜찮아? 그럼 이 큰 거에서 뭐해? 작은 거 빼. 얼마니? x 플러스 1을 빼요. 아니 여기 빼니까 얼마야? 그냥 이거 1이잖아 1. 그럼 1분의 1을 앞으로는 안 쓸 거니? 1분의 1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바로 열고 분수를 모으면 쪼개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1이랑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랑 이렇게 분리가 되죠. 됐습니까? 힘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안 배우면 몰라요. 알겠죠? 자, 근데 내가 그거 하다가 사실 약간 급하게 넘어졌는데 지금 이게 근데 왜 성립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얘는 대단한 게 없어요. 이거 통분하시면 어떻게 돼? b-a분의 1이고 통분하면은 ab분의 b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거는? 뒤에 거 통분하시면 ab분의 a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을 빼면 결국은 ab분의 뭐가 돼요? b-a가 되는 거지. 그냥 이거는 뭐 원리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얘는 원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세 번째가 볼게요. 이 세 번째 내용 때문에 중요해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1 곱하기 3분의 1이랑요 3 곱하기 5분의 1이랑요 5 곱하기 7분의 1이랑요 99 곱하기 101분의 1까지 걸 더하고 싶어요. 그 차이가 대기식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맞는데 너무 앞서는 거고 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맞아요. 되게 맞아요.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한 3칸 앞에 가가지고 좀 천천히 할게. 알겠지? 잘했어요. 이게 통분이 돼야 돼. 어렵죠. 지금 통분 거의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할 거냐면 부분분수로 쪼갭니다. 요런 애들. 사실 요런 것 때문에 부분분수를 배운 거야. 그럼 쪼개는데 자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지. 얼마야? 2지. 그럼 몇 분의 몇? 역수 취하면 2분의 1.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야? 2지. 2분의 1. 그럼 계속 2분의 1이 등장하겠네. 그럼 2분의 1을 이렇게 한 번에 묶었어도 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 2분의 1로 2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1 빼기 얼마가 나와? 3분의 1 나오는 거야? 뒤에가 또 3분의 1에서 지워져. 그것이 안 돼! 안 돼! 너무 스포야!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 맞아. 정답인데 너무 스포야. 조금만 천천히 할게. 그래도 확실히 방학동안 한 게 효과가 있어. 그러네? 지워지네? 뭐야?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빼기 5분의 1 되겠지? 네. 그래서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야. 그럼 그런 식으로 쓰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나오고 으다다다다 하고 쓰면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99분의 1 빼기 101분의 1이 이렇게 나와. 됐니? 그러면 벌써 눈치채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예은이가 스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야? 지워지죠? 이게 사실 부분분수를 배우는 이유야. 굳이 왜 식이 더 길어지는데 에어컨 켜드릴까요? 조금 그랬지? 괜찮아요? 너 어제 뭘 했길래 이렇게 졸려? 또 어제 게임했어? 아니요. 그러면 게임 맨날. 이제 수익평가 준비했어요. 상하중 아니었나요 어제? 수학 뭐야? 국어. 야 상하중은 다 잘했어요? 마쌤이 그 야밤에 퇴근도 안 하시고 너네 그거 만드시던데. 야 그 수행이 있으면 최소한 3일 전에는 줘야 안 됩니다. 알았어요? 아니 이게 그 쌤이 뭐를 알려줬었어? 아니 원래 저번에 나를 그냥 내가
그 시험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아 바로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알겠지. 그럼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못 되는 게 목적이야. 부분무수의 목적은 지우는 게 목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부분무수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순차적으로 소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능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 됐어요. 앞에 2분의 1고 맨 앞에 그럼 1 남았고 뒤에는 101분의 1 남은 거지. 그럼 이것도 통분 마저 해주시면 얘는 101분의 100.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101분의 50이 답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사실은 난이도 꽤 있는 편으로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있는 편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부분무수를 사실은 왜 배운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됐어요? 넘어가서 유형 121번 1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1번 봅시다. 자, 분수식을 더하고 그다음에 빼내는 거지, 그렇지? 뭘 해야 돼? 근데 미안, 요거 하기 전에 5번을 먼저 하고 갈게요. 5번을 먼저 하고 1번 합시다. 요거 지울게요. 아, 근데 5번 말고 저걸로 하자. 그 7번으로 했어요. 7번. 5번 말고 7번 말고. 얘들아, 그 얘도 일단은 더하는 거 통분해야 되고 통분하려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미리 해놓고 보자. 네. 지금 어려운 문제죠. 조금. 야, 사실 이 꼴랑 몇 개짜리라 가지고 이 3개짜리가 사실은 그냥 통분해서 풀어도 돼. 꼴랑 3개라. 괜찮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얘도 부분분수를 푸시면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좀만 진정해. 여기서 천천히 써놨어. 나 쓸 시간 줄게. 와, 너무 폭풍 필기래가지고. 자, 우리 원래 부분분수를 쓰려면요 분자가 1일 때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얼마야? 3이고 얘는 안타깝게도 4지. 응? 1일 때면 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부분분수는 분자가 얼마일 때만 가능해? 1일 때만 가능해. 근데 그거 너무 당하실 필요 없어요. 분자를 1로 만들고요. 뒤에다가 나중에 곱하기 3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분자를 1로 만들고 나중에 곱하기 4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분자가 꼭 1이어야 된다는 사실과 하지만 1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부분무수로 만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얼마야? 1이지. 그럼 1분의 1은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서 그냥 바로 x분의 1이랑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거야. 괜찮아? 자,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얼마야? 3이니? 그럼 역수 취하면 3분의 1이지. 근데 앞에 딱 뭐가 있어? 3 있는 거 보여요? 그럼 그냥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약분돼서 1만 남는 거고. 아, 이거 헷갈리면 한번 쓸게요. 자, 큰 거 작은 거 빼니까 3이지. 그래서 3분의 1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앞에 누가 있어? 또 곱하기 3이 있었으니까 여기 약분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쪼개시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분리가 돼. 괜찮습니까? 이렇게 됐니? 자, 그럼 마지막 친구. 얘 같은 경우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4죠. 근데 역수 취하면 4분의 1이네. 근데 앞에 뭐가 있어? 4가 있지? 그 다음은 뭐 하시면 돼요? 분수 쪼개시면 돼요.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다 사라지면 되잖아. 얘네들 다 이렇게. 인정? 그리고 아까처럼 뭐가 일어나? 얘랑 얘랑 지워지지. 순차적인 소거가 일어나는 얘기야. 얘랑 얘랑도 지워지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아? x분의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만 남아. 그래서 통분을 맞춰주시면 x랑 x 플러스 8로 곱한 거 통분해주면 앞에는 x 플러스 8이 남고 뒤에는 x 남는데 뭐 해야 돼?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8분의 8 하고 답이 나오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거 3개인데 그냥 통분하면 안 되나요? 아 당연히 됩니다. 됐어요? 통분해도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귀찮겠지만 뭐 5번부터 6번, 7번까지 라인에 있는 그 유형 있잖아. 걔네들은 귀찮은 부분부수로 웬만하면 풀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분필만 가져오고 한 3분만 딱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분필 가져오고 딱 3분.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얼른 잠게 뭐 알겠어? 선생님. 응. 저희 사실 시간이 있잖아요. 응. 여기 진도 많이 못 나가서 응. 스킵해서 뒤에 홀수라도 중요한 아, 시계를 별로 안 하셨구나. 거의 좀 많이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아. 교과서마다 시계 별로 안 나오는 책도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는 게 맞긴 한데 우리는 좀 시간 있으니까 유리식도 천천히 다 합시다. 했어? 오? 쌤은 어떻게 했어요? 난 몰라. 지금 아시네요. 이거요. 맞죠? 이런 이름이 뭐였지? 주술회전이야. 맞아요. 쌤 애니 겉푸시네요. 맞죠? 안 느낄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안 지켜버렸네. 자, 봅시다. 아니 아까까지 졸리다가 왜 폰을 보니까 갑자기 살아나는 거야, 시윤이는? 예. 아유. 손이 원래 완전 폰치어야 돼요. 다 그런 거야? 예능 보나요? 뭐 본다고? 신설기 아세요? 예능. 잠깐만. 그건 너무 고전 예능 아닌가요? 아니야, 요즘 거보다 재밌던데요? 아 그래? 맞아요. 근데 옛날 게 훨씬 재밌어. 무한도전. 신설기 다음으로 나오는 게 내 느낌상 그냥 지락실? 지구오락실? 그거 재밌어요. 나 그거 좋아. 근데 좀 지금 봐. 좀 지금 왜요? 지금 봐요. 이제 유리함수 진도는 알까요? 맛쌤도 좋아하시고. 맛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한테 묻지 마. 자,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애겠어요? 분수식으로 된 함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유리함수 그것도 아까 유리식 때처럼 한 가지 말씀 좀 드리자면 유리함수가 이제 2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어떤 애들이 있는 거야? 다항 함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수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자. 다항 함수가 아닌 유리 함수가 있는데 얘를 흔히 그냥 분수 함수라고도 불러요. 분수 함수. 이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이 분수 함수는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 얘기하면 분모에 뭐가 있는 애들? 분모에 문자 혹은 변수, 조금 더 수학적 표현을 하자면 변수가 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거 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숫자지. 그래서 얘는 다항 함수. 됐어요? 니은은 분모에 x가 있네,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항 함수가 아닌 유리 함수, 줄여서 그냥 분수 함수. 됐어요? 황다혜 씨, 얘 오늘 어디 아프니, 다혜? 컨디션이 안 좋네. 다혜야, 어디 아프니? 무슨 일 있어, 얘 오늘? 잠을 못 잤어? 조금만 힘내. 그래도 이거 아예 못 들으면 아예 처음 듣는 얘기가 힘들어. 자, 디귿 보면은 이것도 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상수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다항 함수 되는 거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분모의 식이 있죠. 그래서 얘도 분수 함수. 그 다음에 미음도 분모의 EX, X가 있으니까 분수 함수. 비읍은 당연히 다항 함수. 그래서 1번에는 기억, 디귿, 비읍이 답이 되는 거고 2번에는 니은,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분수 함수라는 어떤 형태로 써지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x분의 k라는 걸로 가장 기본적으로 분수 함수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가장 기본 꼴이에요. 복잡한 거 있지만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잠깐만 이거 조금 천천히 하고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y는 fx분의 gx 당연히 fx는 x에 관한 식 gx도 x에 관한 식 그래서 분모에 x에 관한 식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부르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혹시 야 0분의 5 이런 숫자 우리 있었나요? 없어요. 이런 건 아예 숫자가 아니야 0이 아니고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 분수함수식에 만약에 fx가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이건 값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겠지? 값이 안 나오면 그건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제한 조건이 딱 분모가 뭐가 안 된다라는 여기면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따라서 fx가 0이면 0이 아닌 영역이지 얘네들만 정의 역으로 쓰셔야 돼요 함수의 정의역 함수에서 화살 쏘는 애들 있었지? 근데 걔네들 중에서 분모가 뭐가 되는 애들은 0이 되는 애들은 화살을 날릴 데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함수 정의역 안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 파트가 분모가 뭐가 아닌 영역 0이 아닌 파트가 뭐다? 정의역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보자면 3번 같은 경우 3번 너무 쉽나? 4번 같은 경우는 y는 x-5분의 4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될 때 x가 얼마야? 5가 있겠지? 얘는 얘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보는 거 아니에요? 눈이 x가 뭐가 아닌 5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해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보자면 그 7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그리고 함수식 분수식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랑 x-4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4도 안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정의역은 x바 x는 마이너스 2 안 되고요 x는 4 안 되는 모든 실수가 답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밑에는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내가 그럼 5분만 물어볼게요 야이 시그스타 보면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약간 상식인데 뭐 지금 외우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분모자가 이렇게 x 플러스 2분의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 약분되는 거 보여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y는 x-4분의 2가 되는 거네 그럼 이때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정의역 아쉽지만 정의역은 원식 기준으로 약분을 하지 말아요. 그렇죠. 약분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식에서 적용을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 요건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 0 되는 거지. 분자도 0 되는 거지. 그 0분의 0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0분의 0이지만 그건 1이라고 부르진 않거든. 그래서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x는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또 x는 4도 안 되는 모든 실수가 된다. 쌤 그러면은 통분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원식이랑 어떻게 구분해요? 이런 상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더해야 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저기 위쪽 식이면은 아예 분자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은 정역에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근데 그렇게는 그게 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역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문제를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 뭐야 분모가 마이너스인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라고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약분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원래대로면 약분해서 써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굳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거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들 이건 1학년 때는 잘 나오잖아요. 2학년 때 얘기긴 한데 알아는 두자 정도.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야 그럼 만약에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 근데 이거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고 판별식 써보시면 b제곱하면 1 마이너스 4의 실은 마이너스 4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음수지. 그럼 이거 실근이 있어 없어? 그 말은 0이 되는 값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항상 모든 실수가 다 반응이지. 이해가? 그 분수식이라고 무조건 분모가 다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꼭 점검해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갔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 얘기를 해보봅시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유형을 너무 많이 나가면 어려운 문제는 숫자 좀 빼드릴게요. 반비례. 맞기는 한데 이제 그걸 우리 유리함수로 맞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 외워놓으실 건 여기서부터 유리함수 그래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y는 x분의 k라는 애를 가지고 놀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식이 써져 있어도 우리는 이런 거 미리 표기를 해야 돼. 이거 분모가 언제 0돼? x가 0일 때 분모가 0인 거죠. 그래서 얘는 x는 0이 아닐 때 계산할 거예요 라는 걸 표기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없어도.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함수 그래프 배우면서 함수 그래프라는 게 원래 정말 힘들어요. 함수 그래프라는 게 원래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 함수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하나 찍어가면서 그리는 거라고 했었지? 이해가? 그래서 유리함수도 원칙적으로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하나하나 점 찍으면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y는 x분의 1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y는 x분의 1이라는 건 당연히 x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그럼 x에다가 0이 안 되니까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x에 1 넣으면 y 얼마야? x 1 넣으면 y 1이야. 괜찮습니까? 2 넣으면 y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그렇지. 2가 되겠지. 오케이?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야, x 값이 점점 커지면 분모가 점점 커지네. 그럼 점점 얼마에 가까워질까요? 그치, 0에 가까워지겠지. 뭐 예를 들면 한 100 정도 오면은 0.01인 거고, 맞아? 한 1억 정도 오면 0.000000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0.5000000 하면서 넘어가겠지? 그럼 거의 얼마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0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0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0이 되진 않죠, 전부. 엄밀히 말하자면 분모가 되게 커서 0이랑 되게 가까워지지만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점들을 연결해서 그리다 보면 얘가 점점 x축을 향해서 이렇게 막 붙어요. 하지만 막상 딱 붙는다 안 붙는다? 붙지 않고 따라만 갑니다. 괜찮아? 그리고 반대로 x값이 0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긴 하지만 분모가 0이 돼 안 돼?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축을 따라서. 이거야 이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지. 괜찮니? 그래서 요때 요 선 있죠? 요 선. x축이죠. 지금 현재는 x축이지만 이 x축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점근선. 점점 근접하는 선. 괜찮아? 근데 근접은 하는데 붙는 선, 안 붙는 선? 안 붙는 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그래프적 특징은 뭐가 냐면 정의역부터 먼저 할게요. 정의역은 무슨 값범위야? x 값범위인 거지? x는 뭐는 안 돼요?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치역은 우리 치역 뭐였지? 복습 한번 해볼까? 치역의 가장 근본적인 뜻 혹시 기억하는 똑똑이? Y값? 맞긴 한데 정의로 하면 조금 아쉬워. 이따 쓰긴 할 거야, Y값. 혹시 치역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치역이랑 가장 관련 있는 값은 뭘까요? 무슨 값 했을 때? 아니 무슨 값? 함수값. 그렇지. 치역은 함수값을 모아놓은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함수값을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불러요. 공역은 함수값이 될 예정인 친구들이 보고 함수값 치역은 어때? 함수값이 정말 된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알겠어? 근데 함수값이 됐다는 건 그래프로 점이 찍혔다는 얘기지. 맞니? 그럼 그래프로 점이 찍혔으면 여기 점 찍혔잖아. 그럼 옆에 보면 y값이 얼마가 있어요? 1 있는 거 보이니? 그럼 1이 무슨 값이라는 거야? 함수값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 2도 함수값인 거고 여기 1이랑 2 사이에 있는 값도 함수값인 거고 오케이? 그럼 뭐야 얘는 이 y축에 있는 게 다 함수값인 거 맞니? 근데 이거 0에 다 안 가? 그러니까 0은 있어 없어? 0은 빼고 0보다 위쪽으로 다 함수값인 거 맞니? 그래서 걔네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찾으려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치역을 두 번째로 어떻게 표기했냐면 시윤이가 아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프 기준으로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괜찮아? 무슨 값 범위? y 값의 범위. 왜냐면 치역은 y의 표기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얘 그래프 그려진 거 보면 알겠지만 0보다 그래프가 위쪽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 그래서 치역이 0보다 커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x가 0이 안 된다고 했지 음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요? 정방 괜찮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쭉 x축을 따라 움직이겠지. 반대쪽으로는 쭉 y축 따라 움직이겠지.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 음수 쪽 보니까 치역이 어때요? 0보다 어느 부분? 작은 부분이 또 치역이 되는 거 맞니? 그럼 0보다 큰 것도 되고 0보다 작은 것도 되는데 누구만 없어? 0만 없는 거지. 그래서 치역도 좀 심플하게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y가 y는 0이 아닌 실수를 치역이라고 정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건데? 저 다른 함수 그래프들은 이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어도 같은 x 값 사용해서는 일직선으로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1대1 되는 저거는 예외인 거고 0원에서만 예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를 앞으로 계속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그전에 다루던 건 그냥 쭉 연결되는 친구들 있잖아. 2차 함수는 이렇게 연결돼 있었고, 맞아? 1차 함수는 이렇게 연결돼 있었고, 맞니? 근데 이제는 정역의 한계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좀 달라지는 것도 추가로 배운다. 네, 저 단비 그래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역이랑 치역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공역은 딱히 정해주지 않으면 전에 선생님 말씀드렸죠. 공역, 실수 전체가 기본적으로 1대1 공역이야. 때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1대1 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정확히 말하죠. 근데 또 혹시 공역을 y가 0이 아닌 실수예요라고 하면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잔잔하게 치사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거 그 뭐예요? 1대1 함수가 나타내는 것과 나타내도 저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추가 조건 좀 더 필요해가지고 그거는 그때 달라요. 자, 근데 아까 되게 이게 좀 중요한 조건 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y x축이 무슨 선이라고 했어요? 점근선이라고 했지. 점점 근접하는 선. 그래서 두 번째 점근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점근선은 x축이죠. x축은 y 값이 얼마인 친구야? 0인 친구고 두 번째는 또 y축도 점근선이지. y축은 x는 0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이 x는 0이랑 y는 0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야, 근데 지금 이 정역이랑 이 점근선이랑 이게 아무 상관 없니? 아무 상관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상관 있죠. 점근선에는 닿아요, 안 닿아요? 그 말은 x가 0이 돼요, 안 돼요라는 뜻인가요? 안 돼요라는 뜻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럼 x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정역에서 x가 어떻게 된 거야? 빠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 점근선이 이동하면은 저기 정역이랑 치역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뀌진 않고 정역도 같이 이동하겠죠. 점근선이 이동하면 정역도 이동을 하는 거지. 안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니 점근선을 알면 우린 모두 알 수 있는 거야. 정역도 알 수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내가 점근선을 풀어봤더니 어떤 그래프가 점근선이 x는 5래.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 정역을 뭐라고 얘기하면 돼? x는 5가 아닌 실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점근선 y쪽도 뭐야? 치역과 관련이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석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니? 왜냐하면 이 정역이랑 치역은 그래프를 그려봐야 판단되는 건데 점근선이라는 건 사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되게 빨리빨리 찾는 방법이 있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입니다. 모양.
이제 세 번째 얘기까지 하려면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야 돼서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도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당연히 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려라가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x에다가 1 넣으면 y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니?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괜찮아? 연결을 예쁘게 해보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되겠죠. 정우야 안 돼. 이건 안 되면 못 풀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돼? 2분의 1 되는 거 너무 빠른가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되는 거 안 빠르죠?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거꾸로 2가 나오겠지. 이 점들을 연결하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네. 흰색 식이랑 핑크색 식이랑 차이는 뭘까요? 양수 음수. 그쵸? 분자가 양수냐 한 놈은 음수냐야 차이가. 그치? 근데 분자가 양수인 놈은 흰색 그래프를 보니까 몇 사분면이랑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려지는 거 보여? 음수인 애는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그려지는 거 보여?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야 내가 만약에 함수식을 이렇게 쓰면 이거 쓰지 마. 그럼 이거 분자가 양수인 거 아니야? 뭐 위에 붙이든 아래 붙이든 똑같잖아. 그래,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얘나 상식이 어때? 똑같잖아. 근데 얘가 얘처럼 분자가 똑같이 1이라고 1사랑 그러면 3, 4에 그려지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앞으로 이 모양을 하실 때는 x의 개수가 얼마라는 걸 기준으로 잡을 거다. 1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아. 근데 1까지 만들기 좀 빡세다? 그러면 최소한 무슨 수? 양수인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모양을 찾으실 때는 분모 x의 개수가 얼마인 상태? 1인 걸 기준으로 해요. 왜냐면 이거 분수식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잡지 않으면 헷갈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k의 값이 양수면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려지는 거고 k의 값이 음수면 그렇지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줘요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2라는 친구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는 1 넣으면 얼마야? 2지 2 넣으면 얼마예요? 1이지. 두 개만 찍어서 연결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느낌. 맞나요? 그러면 이번엔 흰색이랑 연두랑 비교해볼까? 흰색이랑 연두랑 비교해보니까 분자가 누가 더 커? 연두가 더 크죠? 분자 상수가 더 커졌죠? 그럼 상수가 크면 클수록 지금 보시면 요거 원점이라고 할게요. 원점에서 어때? 더 멀어지지. 맞습니까? 분자가 작아지면 원점에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그리게 되면 절대값. 그렇지 그게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1이면 똑같이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면 2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보라색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음수 기준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클 때 가까워지는 거고 멀어지는 거고 얘는 작을 때 멀어지는 거니까 좀 헷갈리지. 그래서 아까 누가 똑똑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뭘 씌워서 생각하자. 그래서 분자는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짐. 괜찮아? 절대값이 작을수록 가까워짐. 오케이? 그래서 모양의 두 번째는 절대값 k 값이 클수록 됐어요? 원점에서 뭐해짐? 멀어짐. 됐어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가까워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모양을 제외하면 결론은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 점근선을 정확히 알면 나머지를 찾는데 다 도움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 잠깐 문제 하나 볼게요. 아, 이거 그려라가 나오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 이거 지워도 될까요? 야, 정신 안 챙겨? 그리고 옆에 다혜 좀 깨워줘. 자꾸 자면. 다혜야, 힘들어도 좀 버티자. 그렇다고 선생님도 자는 거 내비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야 하는 거야. 자, 거기 9번 보게요. 9번. 9번에 y는 x분의 2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얘는 점근선이 x축이고 점근선이 기본적으로 y축인 친구지? 점근선 그려주시고요. 분자가 양수죠. 그럼 몇 사분면이랑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리시면 되는데 근데 요것만으로 사실 이 그래프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더해주면 돼요. 점 하나만 딱 아무거나 더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x에다가 그냥 아무 숫자 하나 넣어서 y값 찾으시면 되는데 계산 제일 편한 게 x에다가 1 넣으면 y가 얼마예요? 2요. 그렇지. x에 1 넣으면 y가 2가 되는 거지. 요 점 하나만 1,2 지나가요. 아무 점이나 하나만 더 체크해 놓으시면 완벽하게 얘가 x분의 2라는 걸 안 내릴 수가 있어요. 수는 안 해도 돼요? 점 하나만 쓰면 돼요. 반대쪽은 세트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들도 점 하나만 더 찍어서 체크를 하도록 하자.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모양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정우야 힘내. 이놈아. 응? 그러면은 만약에 분모가 이차함수가 나오면 그 점근선이 2개인 거예요? 아, 2개인 건데 우리는 분모가 2차식인 건 안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안 배우고 그까지는. 그런데 다행인 줄 알아. 분모가 2차인 것까지 들리지 않아요.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단어 고3 가서 미적분까지 배우게 되면 그릴 수 있어요. 우와. 오케이? 그 전에는 못 그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의 두 번째 얘기인데, 당연히 기본적인 모양 했으니까 좀 복잡한 거 해야죠. 그래서 y는 x-n분의 k 플러스 n이라는 애를 외울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우리 배웠던 애 있죠? y는 x분의 k 있지? 이 친구 지금 x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 x-n 들어와 있는 거 보이니?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n 돼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요거 n이 넘어가면 y 대신에 y-n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y축 방향으로 n만큼 뭐한 그래프? 평행 이동한 그래프. 아까 순서대로는 첫 번째는 정역이고 두 번째 점근선이었는데 점근선 먼저 바꿀게요. 왜냐면 점근선을 알면 나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점근선을 찾으실 건데 자 우리 아까 기억해볼까? 아까 점근선 x는 얼마라는 친구 있었어? x는 0이라는 친구 있었니? 근데 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어? n만큼 온 거 보여? 그럼 점근선도 따라서 움직였겠지? 그래서 점근선은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건데 이걸 매번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헷갈리겠죠? 그리고 이 분모식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 얘는 되게 쉽게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야 x가 m이래. x에다가 m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0. 어디가 0이야? 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 x쪽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 분모가 뭐일 때? 그렇죠. 분모가 0일 때로 외워서 찾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y 점근선 얼마였어요? y도 0이었었죠? 근데 이 y축 방향 얼마만큼 올라갔어? n만큼 올라온 거 보여? 그럼 점근선이 y는 얼마로 바뀌었겠니? n으로 바뀌었겠지?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분수식 있는 파트 있죠? 요거 손으로 가릴게요. 그럼 뭐만 남아? y는 n만 남는 거 보여? 식에서 바로 우리 y축 점근선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y축 점근선은 분수식을 제외하면 나타나는 게 y축 점근선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점근선 알면 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의역 알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아까 점근선이 x는 0이었을 때 정의역도 어땠어? 0이 돼? 안 돼? 안 돼. 점근선은 다 안다? 안 닿기 때문에 걔는 함수값이 있어. 정의역에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점근선이 얼마야? x는 m이잖아. 맞니? 그럼 정의역은 자연스럽게 x가 x는 뭐는 아니어야 돼? m은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야. 세트로 같이 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x는 m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치역은 y가 역시나 y는 뭐가 아닌 n이 아닌 뭘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점근선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y는 n이 아닌 실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모양인데요. 모양은 여기 x의 개수가 얼마인 거 기준으로 1인 거 기준으로 k가 정하는 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서 여기다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괜찮나요? 아까 기본 꼴 거 쓰시면 돼서 안 쓸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를 더 하자면 네 번째 이건 조금만 더 별표 쳐놓으시고 대칭성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대칭성. 자, 선생님이 저거를 그래프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앞으로 우리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건데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점근선이 x는 m이랬지? 그럼 x는 m, 점근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y는 m이랬지? 그래서 y는 n,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세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양수라 칠게. 그러면 1, 4분면이랑 3, 4분면의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 맞니? 자, 일단 첫 번째. 이 점근선이랑 점근선이랑 만나는 점 보여요? 얘는 당연히 몇 콤마 몇이겠어요? x는 m이고 y는 n이니까 m, n이 되는데 요 m, n을 기준으로 대칭됩니다.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대칭성의 첫 번째는 m, n인데 m, n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요건 점근선이 뭐 하는 점이야?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자 이거 보면 점근선 x 점근선은 얼마? m, y 점근선은 n 하고 바로 알아보시면 돼요. 괜찮니? 그래서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 대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m, n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정확하게 일자리. 얘 정확하게 기울기가 1일 때만이에요. 1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1일 때 얘가 이렇게 접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두 번째는 그러면 m, n 똑같이 점근선의 교점을 뭐야? 지나고 됐어요?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선 대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나요? 근데 기울기 일자리만 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볼게요. 얘랑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친구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 얘에 대해서도 좌우가 이렇게 접히는 거 보여?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직선에도 대칭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풀마 1인 직선이라고 할 거야. 그럼 풀마 1이니까 직선이 몇 개 나와야 돼? 직선이 2개의 직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는 게 어려울 수가 없는 게 이 모양 빼면 결국은 다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점근선이 y는 x는 m, y는 n이었니? 그럼 정의역도 x는 m이 아니고 y는 n이 아니니까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점근선이랑 관련 있는 거지. 요 대칭인 것도 점근선이랑 관련 있는 거지. 이 직선도 점근선이랑 관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는 뭐만 정확하게 알면? 그렇지 얘들아, 점근선만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내가 계속 뭘 물어볼 거냐면 점근선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가 되셨습니까? 자, 쓰시고 갑시다. 쓰셔야 돼. 간단하게 좀 써놓으셔야 돼. 이거 없어. 이게 교재에는 거의 이 내용이 없어서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딱 정리해서 내가 외워야 될 거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비우기 할게. 우는 거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거 같기도 하고. 많이 와요? 많이 나오는 거 같아. 근데 뭔가 좀 추적거리는 것 같은데. 비 온대요 요즘 날씨가. 아 이거 계속 하던데? 나 진짜 큰일 났네. 중국이 만드는 노래예요. 아니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게 중국이랑 저희랑 겹치는 영해가 있잖아요. 서해. 거기에다가 중국이 무슨 무단으로 기구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구름이 생긴대요. 아 근데 그게 아예 일리 없는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그거 정도 아세요? 비가 내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국에 저희 나라에 그렇게 왜 비- 중국이 싫어하죠. 아니 근데 비를 왜?
막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거 추천하는 거 왜요? 비가 내리면 좀 쓰레기는 북한 아니었나요? 아 그래. 중국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중국에서는 주로 옛날에는 폐수를 많이 버렸었죠 서해 쪽. 아왜 자꾸 북한도 지금 물 가지고 장난치던데. 그래 근데 위에 댐인가 뭐 아, 그래? 가지고 범람됐을 걸요 강이. 근데 그런 거 있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옳은 일은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우리 집 밖으로 버리는 것과 비슷한 행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분리수거 해가시는 분이 있는 거지만 현재는 없으니까 이제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복잡한 시기다 보니까 너무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랑 열심히 싸우는 시즌이잖아. 너무 대한민국이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그런 지역 안에 있는데 옆에 바로 중국 붙어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보면 되게 신기한 거긴 해. 근데 전 세계인들이 미국 덕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막아주는 건 아니잖아.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 덕분에 일본이 안전한 걸 수도 있죠. 아니 생각해봐. 중국, 한국, 일본이잖아. 그러면 중국을 막아주는 건 우리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되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한대요. 해외에서는. 저희 나라를요? 그럼 왜냐면 되게 큰 나라잖아. 중국이 조금 큰 나라도 아니고 일본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중국이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얘들아 러시아 있단다? 근데 그 여기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잖아. 우리는 크게 상대적으로. 그런데 잘 독자적인 나라로 버티고 있고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독자적인 문자 쓰고 심지어 거기다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위권 나라고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자잘한 문제는 이제 계속 해결해 가야지. 해결해 가야지. 너무 불쌍하게 하지 마.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야. 좀 호흡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호흡기보다는 큰 나라는 큰 나라라서 바로 막 어떻게 야 이럴 수가 조금 없는 거지. 왜냐면 거기에 물건 팔아야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팔 데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니? 이번에 미국도 콩을 못 팔아서 이번에 막스가 계시 때문에 그래? 이렇대요. 쓰레기 세계 사료. 사료.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는 되게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나도 알고 맞서는 그런 얘기야. 근데 진짜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너가 콩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럼 그 콩 어떡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두부를 잔뜩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고 콩 어떻게 해? 그지? 좀 치사한 건데 원래 옛날부터 치사한 건데 그게 사실 뭐 중국만 치사한 게 아니라 사실 미국도 치사해서 다 치사만 쓰야.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한테 당하고 있잖아. 관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나라별로 다 지금 치사한 상태다. 오케이? 지워되냐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요런 거 한번 해볼게. 일단 기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y는 x-1분의 1 플러스 1에 괜찮아? 그 얘는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 잠시만요. 벌써 까먹었어. 내가 얘기할 때가 이번에 외우자. 컴마이요. 맞아요.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 x축 점근선은 분모가 5일 때, 영. 0일 때. 그럼 분모가 0 되려면 x는? 컴마이. x는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이기 때문에 컴마라고 쓰지는 않아요. 오케이? 컴마이는 안 써도 돼요? y도 해야지. y는 아. 이렇게 따로 쓰는 거지. 여기 분수식 싹 가리면 얼마야? y는? 2. 야 그럼 우리 거꾸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좀 복잡한 거야. 선생님이 왜 분모는 0으로 자꾸 외우라고 시키냐면 이런 것도 있어 그래. y가 만약에 분모가 3x-2분의 5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있다 치자 이거야. 괜찮아? 그럼 이때 점근선은? 그렇죠. 이게 분모가 0일 대로 하면은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좀 복잡한 식을 할 때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x는 3분의 2고요. y는 마이너스 1. 끝나시는데요? 쉬우니까 외우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모양은 분자가 지금. 근데 분자만 보면 안 돼. 분모 x 계수가 얼마인 거 확인하고 1 혹은 최소한 양수인 걸 확인하고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x는 1 맞아? y는 2 그 다음에 1, 3면이랑 3, 3면에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에 x절편이나 y절편 하나만 꽁 찍어주면 완비야. 됐어요? x절편 저 아무나 저 찍어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아까 같은 경우는 x절편 y절편이 없으니까 1,1을 쓴 거지만
보통은 이제 X절편 Y절편 찍는 게 가장 예뻐요. 왜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분자가 양수인데 X의 개수가 양수인데 분자도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점근선 그려서 3분의 2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 3면 3, 3을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구나. 괜찮아? 자, 그럼 지울게요. 연습해봤으니까. 음수는요? 음수면 2, 4분면이랑 4, 4분면. 자, 그러면 우리 요거라도 연습해봅시다. 15번. 15번에 Y는 X분의 1이라는 기본 모양이 있는데 P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했대.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X 마이너스 그렇지.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얼마만큼 이동했대? Q만큼 이동했는데 3이잖아. Q가 3. 그래서 Y 대신 원래는 Y-3이 대입되는 건데 요거 이항하면 뭐가 돼? 플러스 3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여기다 바로 플러스 3 하시면 이게 Y축 방향으로 3만큼 갔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근선 자연스럽게 X는 얼마? 1, Y는 3 하고 이루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응. 지금 P랑 Q가 점근선의 그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점근선 기본이 X가 X는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잖아. 그러니까 점근선 따라서 움직였겠지. 그런 원리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이런 유리함수 단원 나오잖아. 이 유리함수, 분수함수 단원 나오면 유리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유리함수 단원 나오면 이거 점근선이 X는 0, Y는 0 맞아요?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이 X는 1 되는 거겠지?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3. 그래서 점근선으로 문제 풀 거예요. 오케이? 힘들게 막 평행이동이니 뭐니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점근선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뭘 찾고 고민하면 된다? 점근선 찾고 고민하면 된다. 자, 넘어가서 아래로 가보시면 18번 같은 경우는 Y는 X-1분의 3 플러스 4래는데 얘는 그럼 기본 모양이 X분의 3인 거예요. 여기 X의 개수가 1인 거 확인하면서 X분의 3이 기본 모양인데 걔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했어요 하고 거꾸로 읽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근데 그것도 해석을 뭐야? 점근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케이? 아, 원래 0,0이던 친구가 X는 0, Y는 0이던 친구가 점근선이 X는 1, Y는 4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밑으로 가서요. 얘도 마찬가지네. 얘는 21번. 21번은 Y는 X-2분의 그 마이너스 앞에 붙은 걸 분자로 올릴게요. 괜찮니? 그 다음에 플러스 1 아, 얘는 기본 모양이 Y는 X분의 마이너스 2가 기본 모양인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하고 읽으실 수 있으면 된다. 됐니? 네. 여기 살짝 지우고 조금만 필기 더 할게요. 근데 시간이 지금 몇 분이야? 52분. 52분? 알겠어. 숙제는 176쪽까지인데 지금 선생님 설명드리는 거 하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76쪽까지 숙제. 오케이? 자, 세 번째인데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사실 요 라인은 그래프 라인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라는 걸 우리 방금 배웠어. 점근. 그렇지. 그래서 1번 첫 번째를 뭐 찾으셨냐면 점근선 찾아라 그리려면 괜찮아? 두 번째는 모양 찾아라 괜찮아? 그 모양 중에서 그
분자가 양수면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린다는 거나 분자가 음수면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그린다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괜찮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가는 한 점까지 퐁 찍어주시면 가장 완벽한데 요 사실 한 점은 가능하다면 x절편이나 뭐가 좀 더 좋아? y절편을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 중에서 y절편을 좀 많이 쓰니까. 근데 없으면 다른 점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26번 볼게요. 26번 봅시다. 26번에 y는 3으로 묶은 x-1분의 2-3이래. 오케이? x의 개수와 양수모 확인하면서 얘 점근선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안 돼요. x는 이 원칙이에요. 괜찮아요. y는 -3 맞니? 그 다음에 모양은 뭐 분모가 x 개수가 3이라서 좀 별로긴 하지만 양수죠. 그 분자도 양수지 그러면서 그래서 몇 쌍면이랑 몇 쌍면? 1쌍면이랑 3쌍면에 그려야지. 그 다음에 x절편이나 혹은 y절편을 알면 계산하면 편하겠지. 그래서 y절편은 x에다가 0 넣으시면 y는 0 넣는 거야. -3분의 2 -3분의 11이 나와. 이렇게 하나 더 찍어주면 좋겠다. 물론 x절편으로 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려? 쫙 점근선이 x는 1 괜찮아요? y는 -3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 y절편에 해당하는 이 점은 -3분의 11이겠구나 라고 찍어주시면 완벽하게 그려지는 거고 사실 좀 바꾸면 요건 빼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거 그래프 보니까 얘는 몇 사분면 지나가는 친구인 거야. 1사분면은 지나가는데 2사분면은 안 지나가고 3사분면 지나가고 4사분면까지 아슬아슬 지나가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질문들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뭐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가 있다. 괜찮니? 그럼 정근선의 방정식은 저걸. x는 1이 이게 정근선의 방정식이야. x는 1이 방정식이잖아. 그치? 네. y는 3도 -3도 정근선의 방정식입니다. 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황나의 저. 네 수고했어요. 뒷발리 던질 거야.